일본 사람들 거의 다 쓰는 국민 메신저 라인. 근데 이거 일본이 만든 거 아닙니다. 만든 건 한국 회사예요. 엥? 일본 국민 앱인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일본, IT에서 의외로 엄청 헤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다 풀어드릴게요. 라인을 만든 건 네이버. 맞아요, 그 네이버. 정확히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가 2011년에 출시했습니다. 타이밍이 진짜 절묘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전화도 문자도 다 마비됐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인터넷만 되면 가족 안부 확인이 되네. 그 수요가 폭발하던 순간 딱 라인이 등장했고 순식간에 국민 메신저 자리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일본이 IT 강국이라면서 왜 토종 메신저는 못 키웠을까요? 첫째, 타이밍을 놓쳤어요. 스마트폰 메신저 시장이 열리던 그때 일본 기업들은 아직 피처폰 시대 캐리어 메일에 머물러 있었죠. 그 빈자리를 라인이 쏙 차지한 겁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 메신저는 친구가 다 거기 있으면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뒤늦게 나온 토종 주자는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셋째,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와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자기 나라에만 맞춘 독자 규격을 만들었는데 이게 글로벌 전환기엔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일본, 사실 IT 후진국 소리를 들을 정도예요. 대표적인 게 팩스 문화. 21세기에 아직도 회사 업무가 종이, 손글씨, 그리고 도장으로 돌아갑니다. 상사들이 종이 서류에 자기 도장 찍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전자결제를 거부하는 경영진도 많아요. 기업 간 거래 계약조차 여전히 팩스, 우편, 전화로 이뤄질 만큼 디지털화가 지연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인상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문제예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8년 보고서에서 낡은 시스템과 IT 인재 부족 때문에 2025년 이후 매년 12조엔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2025년 절벽 문제죠. 심지어 일본 정부 스스로 이걸 디지털 패전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전쟁에서 졌다는 그 패전이요. 코로나 때 이게 제대로 터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려는데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해서 도장 하나 찍으러 회사에 출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라인처럼 일본 시장을 외국 서비스가 차지한 경우가 꽤 됩니다. 검색이나 OS, 클라우드 같은 핵심 인프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이 꽉 잡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 정부가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도 인력과 기술, 경험 부족으로 AWS 같은 해외 업체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IT 기업들이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쓴 서류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AI 기술, AI용 반도체를 만드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팩스의 나라 일본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라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오해는 말기. 일본이 IT를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초과학, 부품 소재, 로봇 같은 분야는 여전히 세계 최강급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와 행정에서 유독 느린 거죠. 정리하면 가장 일본적인 앱라인은 사실 한국 네이버가 만들었고 그 배경엔 타이밍, 네트워크 효과, 갈라파고스와 그리고 디지털 패전이라 불릴 만큼 느린 일본 IT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첨단일 것 같은 나라가 의외로 종이와 도장의 나라였다는 거. 재밌지 않나요?